인간의 모습으로 지구에 온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 어떤 경험이든 그 안에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다. 이 귀신론에서 제가 정말로 감동했던 것 이 부분이에요. 용운순 바로 발심해서 도를 구하는 중생들을 외부에서 돕는 외적인 조건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는 뭐예요? 내 내면에 체가 있죠. 체, 진여의 체. 그런데 외부에서 이 용운습이에요. 외부에서 돕는 거, 작용. 그런데 외부의 진여가 뭐예요? 우리가 순수 진여를 만날 수 있나요? 진여는 냄새도 없고 형태도 없고 맛도 없고 없다 했는데, 그죠? 불생불멸인데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진여는 모양도 없어요. 그럼 외부에서 오는 진여는 어때요? 항상 무명의 바람을 일으켜서 오는 파도로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외부에서 오는 게 여기 보시면요. 건속 부모 친척으로 하연하기도 하고 첫째 줄에 그보다 낮은 위치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심부름하는 급사 인연으로 오기도 한다. 또는 뭐예요? 친구의 인연으로 오기도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서 도를 닦게 하려고 원수의 인연으로도 오고 너그럽게 베풀고 자유롭게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도둑으로, 강도로, 애인으로, 친구로, 스승으로 온갖 존재의 모습으로 나한테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오는 인연은 뭐라고요? 다 무명의 바람을 안고 온 파도들이죠. 근데 거기서 나는 뭘 볼 거냐 하는 거예요. 무명의 바람으로 오니 그 본질 자체는 진여이나 작용이나 하는 그 형태는요, 굉장히 섞여 있잖아요. 생멸문이니까. 그럴 때 나는 그 둘을 같이 봐야지.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냥 무상하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과 상황이나 조건과 무관하게 뭐예요? 그 안에 내재된 불변의 본각, 진여. 이거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한쪽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아마 땅을 칠 수 있죠. 내가 사기를 당했다, 쏘갔다, 아니면 처음부터 기한 보석을 못 알아보고 거중 모양만 보고 무시할 수도 있고 별이 별 모양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볼 때는 그 체와 그 작용을 같이 봐라 이거지. 휴직을 하고 대학원에서 불교 공부를 하던 무렵 지도교수 스님과 나눈 대화이다. 교수님, 출가 생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하자면 출가를 하면 풀타임 수행자가 되는데 훨씬 유리하죠. 개인적으로는 출가 전엔 도무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스님이 되고 나니 모든 것이 길로 보이더라고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변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던 나에게 참으로 공감이 되고 위안이 되는 답변이었다. 휴직 전 안정적인 교직 생활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특히 어려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별의 프레임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나는 다문화, 환경 문제, 인권, 젠더 이슈 등을 주제로 우리 자신과 이 세계의 다양성을 교육하는 데 열심이었다. 어느 시기가 지나자 성취지향적인 기존의 틀 안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내적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겠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렇게 직장을 잠시 쉬게 되었고 그 쉬는 시간은 결국 출가로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알고 보면 그리 갑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또 다른 인연들이 있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생존 경쟁의 트랙 위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많은 존재들이 좀 더 함께 잘 살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생존 경쟁의 트랙에서 내려서겠다 하는 하나의 선언과 같았다. 스님의 모습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마음으로 깊이 받을 수 없어. 어떤 인간 정말 얄미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좀 이 얄미운 걸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한쪽에 이 귀신론의 가르침을 내가 믿기로 했거든요. 이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나를 가르치러 온 메시지다. 그 루미의 시도 있잖아요. 왜? 여인숙의 시도. 그러니까 이 경험은 나에게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를 말해주러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용혼습이. 외부에서 오는 인연들이 그 용혼습이 그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입맛에 맞지 않지만 그것을 계속 내가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인연들이 정리돼서요. 그 훈련을 한 10년쯤 하면요. 정말 저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리돼서 힘든 도전적 상황이 오지를 않거든. 아주 신기하다니까요. 다만 결심이 확고해진 것은 큰 변화다.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져야지. 조금 더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여전히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는 변화무쌍한 느낌, 감정,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현상들이 본질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부처님의 놀라운 가르침. 그 본질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줄지도 늘지도 않는다. 하겠습니다. 말해주세요. 오늘 느낌이 어땠어요? 오늘 생각보다 어. 내용이 너무 수준 있고 재밌었어요. 오, 그랬어요. 네. 근데 현존하는 게 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 상담자와의 그 현존이라는 게요, 상담자가요,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머물러 있어 주는 거예요. 상담자가 개인적으로 무슨 그 걱정을 하거나 판단, 충고 이런 거 없이 상담자가 완전하게 비워져서 온리 여기에 그 있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내가 무슨 말할까, 이 사람 뭔가 뭐 분석, 판단, 진단 다 내려놓고 그냥 함께 있는 거. Be with my patient. Patient과 participant. 그러니까 그 온전하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그리고 그의 존재를 그저 느낄 뿐 머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모든 사고는 멈추고 그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처럼 장수는 여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장수는 먹이를 생각해요. 맞아요. 어. 머리가 너무 뻔한 걸 물어보다니 실망이에요. 내가 평소에 장수를 도인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왠지 반려동물이 떠올랐어요. 그랬어요. 좋아하시는데. 반려동물은요,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축생의 세계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초점화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나 그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개는 굉장히 축생의 그런 어떤 긍정적 측면들이 있어요. 꼭 나쁘지만은 아싸리 않아요. 단순하니까 진짜. 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종종 찍어야겠다. 이거 네. 지금 뭘로 큰 거예요? 카메라? 그냥 여기 내장. 이렇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나를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인연들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순간의 모든 경험들이 유일하고 소중한 기회임을 알고 따뜻한 시선으로 나 자신과 연결된 주변 세계를 탐색해 나갈 수 있기를. 필요하지 않은 인연은
It's 없다. okay if nothing comes to mind. Don't try to figure it out with your head. Just ask the question and wait. Let the answer come.